올해로 31주년을 맞이한 애플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 2020도 이제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올해는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개최되지만 WWDC에서 발표될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에 관련된 소식들도 속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WWDC에서 마침내 공개될 애플의 ARM 전환 계획, 새로운 iMac 그리고 에어팟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언이고요. 그러면 바로 가보죠. 사실 이번 WWDC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은 애플이 드디어 X86 기반의 인텔 프로세서를 가진 맥을 자사의 ARM으로 서서히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일 텐데요. 혹시 이 얘기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아이폰에 들어있는 프로세서를 맥북에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가 처음은 아니고 2006년에 이와 정확하게 같은 일이 있었어요. From the PowerPC to Intel processors. And we are going to begin it for you now and for our customers next year. As we look ahead, we can envision some amazing products we want to build for you. And we don't know how to build them with the future PowerPC roadmap. 그래서 이번 WWDC로 맥이 ARM 기반으로 전환된다면 iOS, watchOS, 아이패드 OS와는 다소 단절되어 있었던 macOS와 앱 생태계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이폰에서 현재 사용 중인 앱들, 예를 들면 유료 앱들도 맥에서 보다 쉽게 연동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건 맥북에 드디어 Face ID가 탑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2019년 특허 신청을 통해서 맥에 탑재될 Face ID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WWDC 초대장을 보면 미모지들이 맥북을 앞에 놓고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항상 이런 초대장에서 힌트를 줬던 애플이니만큼 이번에는 ARM으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맥에서 사용하는 Face ID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ARM 기반의 맥은 당장은 나오지 않고 내년쯤 출시될 확률이 높은데요.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 ARM 기반의 첫 번째 맥은 가장 포지션이 애매해져서 단종됐던 맥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RM은 저전력에 초점을 맞춘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당장 X86 기반의 프로세서를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평소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처럼 가벼운 용도로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2021년 신형 맥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은 iMac과 관련된 루머인데요. 이번 WWDC에서 애플의 새로운 iMac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신뢰 있는 리커인 소니 딕슨에 따르면 새로운 iMac은 아이패드 프로 혹은 프로 디스플레이 XDR과 비슷한 디자인과 함께 T2 칩, AMD 나비 GPU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퓨전 드라이브는 더 이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iMac에 T2 칩이 안 들어갔던 이유가 바로 이 퓨전 드라이브 때문인데 T2 칩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SSD로만 용량 선택을 할 수 있게 바뀔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아이패드 프로처럼 얇은 디자인을 가지고 또 거기에 T2 칩까지 내장되어 있다면 온보드 형식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금으로 만든 것 같은 오리지널 창렬도 울고 갈 램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iMac의 출시일은 존 프로서의 트위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존 프로서는 새로운 iMac이 이미 배송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언제든 출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라시아 규제기관인 ECC에 A2330이라는 신형 iMac의 모델명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델명이 하나이다 보니까 이게 iMac 프로인지 아니면 27인치 모델인지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애플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iMac 27인치 모델만 배송 일자가 뒤로 밀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SE가 출시되기 직전에 아이폰 8의 배송일이 뒤로 밀렸던 점을 미뤄봤을 때 iMac 27인치를 대체하는 신형 iMac일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은 에어팟 스튜디오예요. 애플이 준비하는 또 다른 에어팟, 비츠 스튜디오와 비슷한 에어팟 스튜디오입니다. 존 프로서는 코드명 B515를 가진 오버이어 헤드폰 에어팟 스튜디오가 곧 출시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블룸버그를 통해서 훨씬 더 디테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적어도 두 개의 에어팟 스튜디오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하나는 가죽 질감을 가진 패브릭 소재의 프리미엄 버전, 조금 더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피트니스 버전 두 가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어팟
에어팟 스튜디오의 차별점으로는 패드를 교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처럼 유저의 취향에 맞춰서 패드 두께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 전망입니다. 그리고 에어팟 스튜디오는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과 머리와 목을 감지해서 헤드폰을 벗으면 노래가 자동으로 정지되고 착용하면 다시 음악이 재생되는 기능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팟 스튜디오의 가격은 $349로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소니의 WH-1000X M3와 정면 승부를 벌일 예정인데요. 개인적으로 애플이 어떤 사운드 퀄리티와 노이즈 캔슬링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나오면 바로 사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다가오는 WWDC에서 선보일 애플의 신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신제품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맞다. 이번에 정말 잘 봐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소소하게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에어팟 프로 하나랑 버즈 플러스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공평하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마 라이브가 가장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6월 27일 오후 8시에 라이브에서 직접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 빠이.